안녕하세요. 오늘 코딩입니다. 오늘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 VCS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협업할 때 아마 다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Git이나 GitHub 많이 쓰실 거고 퍼포스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유니티 버전 컨트롤, 일명 UVCS고요. 플라스틱 SCM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수많은 버전 관리 툴 중에 하나일 뿐 아닌가? 뭐 특별할 게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장점들이 많아서 개인 개발자나 인디, 소규모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개인 프로젝트는 유니티 VCS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들도 있는데 이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사용하면서 장점들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버전 컨트롤까지 연동을 해놨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패널에 아이콘이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뭔가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면 바로바로 감지가 된다는 소리죠. 왼쪽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유니티 버전 컨트롤이 열리게 됩니다. 변경 사항을 선택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적고 체크인을 하게 되면 서버로 바로 공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서 아이콘이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테스트라는 스크립트를 만들게 되면 새롭게 추가된 애들은 똑같이 아이콘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티 버전 컨트롤에 이렇게 변경사항을 체크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인이 완료되면 Change Set이라는 탭에서 변경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보고 싶은 정보들만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현재 전부 다 보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떤 코멘트를 남겨서 체인지 셋을 올렸는지 그리고 브랜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 컨트롤의 핵심은 브랜치죠. 그래서 브랜치 탭을 보면 현재는 메인밖에 없습니다. 이 브랜치를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요. 우클릭 눌러서 브랜치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브랜치 이름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dev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을 누르면 메인 브랜치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dev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브랜치를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브랜치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클릭해서 브랜치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한 브랜치가 볼드체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머지할 때도 병합할 브랜치를 우클릭하고 머지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모든 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지금 이 모든 작업을 유니티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족감이 생각보다 높아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켜지 않고 그냥 유니티에서 개발하다가 유니티에서 곧장 올리면서 버전 관리를 한다는 게 너무 편했고, 특히나 컴퓨터를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깃에 올렸다가 다른 컴퓨터에서 레포지토리를 받아와서 연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귀찮은데 유니티 버전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전부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더라도 우클릭해서 복사 버튼 클릭하면 똑같이 작업할 수 있지만 단축키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차이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거나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조금 더 편리하다는 것뿐이었고 다른 툴에도 어쨌거나 다 있는 기능들이죠. 이제 유니티 버전 컨트롤만의 특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병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브랜치는 피처 1 브랜치고요. 테스트 스크립트의 스타트 쪽에 8번 라인이죠. 이곳에다가 디버그 로그로 체크 1이라는 코드를 작성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럼 변경사항에 테스트 변경이 올라오게 되겠죠. 좀 설명을 위해서 창을 별도로 띄웠고요. 변경사항이 나타났으니까 체크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처 2 브랜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테스트 스크립트는 아직 비어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코드를 작성해 주는데 체크 1이 아니라 체크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체크인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피처 1 브랜치랑 피처 2 브랜치가 똑같은 스크립트에 똑같은 라인을 수정했습니다. 데브 브랜치로 이동을 해서 이 두 브랜치를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 브랜치에서 피처 1 브랜치를 머지를 해주고요. 이렇게 머지 탭이 열리면서 변경사항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Apply Changes를 누르게 되면 머지가 완료됩니다. 이게 머지가 됐죠. 머지 완료됐다는 것을 체크인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피처 2 브랜치도 머지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버전 관리 툴에서는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번 눌러보죠. 눌렀더니 유니티 버전 관리 툴에서도 충돌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충돌 해결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창이 뜨면서 충돌 요인들을 비교해 줍니다. 여기서 곧장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냥 세이브 엑시트를 눌러서 자동 해결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한번 열어볼까요? 두 가지 코드가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같은 라인에 전혀 다른 코드들이 있었는데 이 버전 관리 툴 자체가 이 두 개 코드가 같은 라인에 중첩된 걸 파악하고 나열시켜 준 거죠. 그냥 버튼만 클릭하는 것으로 충돌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에서만 이런 게 가능하냐? 씬의 충돌도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치에서는 큐브를 만들고요. 두 번째 브랜치에서는 플레인을 만들겠습니다. 저장해주고 체크인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 브랜치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병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브랜치 병합하니까 큐브가 잘 나타났고요. 두 번째 브랜치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충돌이 났죠. 리졸브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리로드를 누르게 되면 플레인과 큐브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유니티를 좀 많이 다뤄보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씬을 여러 명이서 작업하게 되면 무조건 충돌이 나거든요. 근데 유니티 버전 관리 툴은 여러 명이서 작업한 내용들을 알아서 분석해서 충돌 없이 병합시켜줬습니다. 이거 다른 툴이었으면은 이 씬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피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니티 버전 관리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준다는 거죠. 물론 뭐 엄청나게 복잡한 것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툴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유니티 버전 컨트롤만큼은 크게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추가적인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버전 컨트롤 탭에서 이 해당 버튼을 누르고 브랜치 익스플로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플라스틱 SCM 프로그램 자체로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 탐색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현재 브랜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현재 위치가 집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해당 브랜치 전체를 클릭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전환을 누르게 되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이 됩니다. 현재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과의 비교를 정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아서 간단한 안내사항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병합을 할 수도 있고 체리픽도 가능하고 다양한 병합 옵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변경사항을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적고 체크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체인지 세트를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올라온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코드 검토 기능입니다. 이 체인지 세트에서 검토하고 싶은 걸 우클릭한 다음에 새 코드 검토를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이 해당 체인지 세트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코드 리뷰를 하고 싶은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플러스를 눌러서 변경 요청에 관련된 코멘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질문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멘트나 질문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이 체인지 세트 자체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탭으로 넘어와서 리뷰어를 추가합니다. 지금 제가 한 명만 초대해 놨는데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확인을 누르는 거죠. 방금 초대한 리뷰어한테 검토 요청을 보낸 거고요.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이 검토 중 표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리뷰어로 저 자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방금 위에 마크 리뷰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만약에 검토됨이라고 하면 검토됨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코드 검토 탭에 들어가 보면 현재 요청된 코드 검토가 이렇게가 있고, 해당 체인지 세트에 리뷰어는 누구다, 그리고 상태는 검토가 끝났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검토자에서 미를 눌러서 나에게 요청된 검토들만 모아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 병합을 하기 전에 뭐 팀장님한테 먼저 검토 요청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게 되면 해당 검토 창을 열었을 때만 이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끼리 작업할 때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프로그래머를 위한 장점들이 많은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이 후반부에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툴의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보면 스위치 투 글루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조금 변경됩니다. 이건 글루온이라고 해서 아티스트들을 위한 포맷입니다. 방금 전에 플라스틱 SCM과는 다르게 핵심적인 기능들만 몰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아티스트들이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글루온에서는 정말 필요한 요소들만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용이 조금 편할 것 같고요. 물론 핵심 기능만 모아놨지만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에 제 로고 이미지를 넣어서 체크인을 했고요. 이 이미지를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수정을 했고요. 다시 여기서 체크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변경 사항을 글로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디자이너를 위한 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됐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차이점만 비교할 수 있고, 스와이프로 어떻게 변했구나를 알 수도 있고, 투명하게 겹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리소스들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병합 툴이 충돌이 날 경우 충돌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줬는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주는 리소스들은 충돌을 해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리소스를 변경하게 되면 무조건 충돌이 나게 되고 한 사람의 작업물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밑에도 계속 안내창이 뜨죠.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본인이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잠금 및 체크아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잠금이 됩니다. 이 잠금에 대해서 규칙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설정창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잠금을 걸게 되면 이 잠금을 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이 파일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여러 명이면 서로 작업물을 잠그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잠겨 있는지 그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체크아웃을 실행 취소하고 해지하게 되면 이 리스트에서도 빠지고 이 작업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고 체크인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을 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기능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기능들은 사실 전부 유니티 VCS에 전부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홈 버튼 눌러서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레포지토리도 관리를 다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적이고 자주 쓰이는 기능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총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한 장점은 속도가 빠릅니다. 깃이나 퍼포스보다 5배 정도 빠르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건 세팅이랑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써보니까 저는 진짜로 더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좀 더 빨랐어요. 그리고 깃을 쓰시는 분들은 파일 하나의 용량이 100MB인가를 넣으면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LFS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니티 버전 컨트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니티 거라서 메타 파일 꼬일 일도 없죠. 그리고 이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방식이 중앙 집중형입니다. 체크인을 누르면 바로 서버에 동기화가 되고 퍼포스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반면에 Git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분산형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작업자들마다 로컬 레포지토리가 존재해서 작업 사항을 본인 컴퓨터에 커밋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푸시하면서 서버로 업로드 시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만 동작이 되는데 유니티 버전 컨트롤은 이 두 방식을 전부 지원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심지어 팀원 중에 일부는 중앙 집중형으로 다른 일부는 분산형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근데 사실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중앙 집중형으로 동작이 되는데 로컬 레포지토리 생성해서 분산형으로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사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분산형으로 쓸 때는 깃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두 가지 방식을 전부 취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들만 잘 섞어 놓은 것 같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이 유니티 버전 컨트롤로 협업을 하려면 유니티 클라우드에서 조직을 만들고 좌석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료에서는 최대 3명까지만 초대가 가능하고요. 스토리지를 5기가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 프로젝트는 무료로 쓰는 게 불가능하고요. 2D 기반의 작은 프로젝트에서는 무료로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단점이 짧지만 강력하죠. 뭐 아무튼 오늘 길게 설명했는데 무료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 쓰신다면 유니티 클라우드에 계정 등록하고 본인 신용카드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유니티 6가 아니더라도 유니티 버전이 2019 이상이면 버전 컨트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옛날 버전이 아니시라면 한번 도입해 보시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SCM이 유니티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